저희가 이제 또 워싱턴의 기류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대북 특사단이 이제 공식 발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에서 이 청와대 복심으로 불리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을 향해서 또 북한을 향해서 일종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화 제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미국과 북한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의 복심, 북미 모두에게 쓴소리한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청와대 복심. 문정인 특보를 저희가 청와대 복심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북미 쓴소리. 한 3가지 정도 쪽에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보시면 대화의 전제 조건, 비핵화는 무리다. 이런 얘기를 문정인 특보가 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정인 특보의 얘기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who, by the way, wants to talk. As of last night, you heard that. They want to talk.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s. You can ask North Korea to denuclearize first, then we'll have a talk with you. That logic wouldn't work. And also, if we say North Koreans that, okay, you accommodate what we demand, then we'll think about giving incentives. But that won't. 네, 저기 대놓고요. 문 특보는 워싱턴 한복판에 있었던 간담회 아니니까 지난달 29일이고 바로 그 하루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비핵화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결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북한을 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제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결과물로 기대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미 대화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한 북미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원비어군 송환 때도 북미 간의 대화는 있었고 접촉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미국에게 이야기하는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평창에서 뭐 만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미국은 그 어떤 만남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협상은 그것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태도를 보일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대화는 일단 시작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기류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인이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억류된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어줄 수 있다라는 기류를 전하고 송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북미 협상, 그것도 어려운가요? 그러한 이야기가 이미 또 같은 문제 문정인 교수의 이야기가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한미 간에는 훈련을 좀 다시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방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미국은 납북자들의 송환은 지금 전혀 이러한 문제들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송환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야기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훈련을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제재를 완화시킨다거나 이러한 부분의 변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분위기 뭐예요? 대화하고 협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송환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와 관련 다이얼로그는 할 수 있는 거죠. 만나서 실무자들이 미국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이얼로그는 가능하지만 협상은 니고시에이션 아닙니까? 이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젠다를 놓고 북한의 입장, 미국 입장을 놓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주고받기를 한다는 건데 이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입장과는 달리 비핵화라는 원칙적인 동의를 해야만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한 것이지 대화는 가능하지만 협상은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 박사님 말씀처럼 그런 거라고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특사단에 가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양보를 받아낼지가 제일 큰 관건이지만 그건 김정은만 아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고 치고 그렇다고 하면 돌아왔을 때 돌아온 다음에 정의용 실장이 또다시 바로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양쪽에
조금씩 문턱을 낮춰가지고 낮춰서. 우리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한 협상에 시작을 해보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수용 가능하고 예. 트럼프도 양해 가능한 정도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것으로 우리가 중매를 서서 니고시에이션을 시작해보자는 건데 과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굉장히 우차방정. 그렇죠. 그 그림에 과연 김정은이 동의할지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양해를 할지는 예. 아직도 의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문정인 특보의 말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북미 수교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 얘기부터 잠시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North Korea. We should come with all the possible options on the table, okay, including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e need some kind of imagination in dealing with North Korea. 자, 이현정 의원. 네. 상상력을 동원해서 북미 수교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아니, 뭐, 폐기가 된 다음에야 뭐, 북미 수교하고 뭐, 북미 평화협정 맺는 것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핵 동결 상태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파장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정인 특보의 저 얘기를 꺼낸 속내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북미 수교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가 네. 막판에 다 이제 무산된 이유가 보면 결국 이제 북한이 핵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2007년도 9.19 그 합의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합의했던 게 북한 핵시설을 불능화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핵시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세를 완전 해체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협상을 하고 그 단계마다 이제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지원하는 안이 됐는데 예. 결국에 한 2단계까지 가다 그냥 거기서 무산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어떤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예. 거죠. 즉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네. 자, 그러면 1차적인 조치로 예를 들어서 ICBM 발사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핵시설 지금 있는 것들을 이제 동결하겠다. 예.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기존에 만든 핵무기들을 해체하겠다. 뭐 이런까지 가는 그런 예.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면 조금의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문정인 특보 이야기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예. 북한이 핵을 포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혹여 정말 핵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어허. 예를 들어서 핵무기는 그대로만 만들고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면 예. 양쪽에서 뭔가 수교를 해서 예. 점차 없앨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거는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예. 네. 그런 협상을 하려면 요거는 일단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예. 군축회담이나 이런 걸로 가기 위한 뭐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측에서도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말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에 의심을 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예. 그러니까 이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네.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는 이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서 어떻게든지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게 예. 첫 대화라도 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 시작 단계인데 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라는 분이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북미 수교까지 가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목표이고 어떤 협상의 결과인데 너무 이제 앞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직 북미 간 대화도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수교까지 간다는 거냐. 약간의 어떤 좀 착오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두 번째로 문정인 특보의 말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외부서 제기하는 북한의 인권, 변화 불가하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먼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You cannot achieve human rights issues from outside, okay? Pressure alone. There should be internal changes.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문 특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왔다고 저 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네. 특보라는 직함을 달고 있고 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외교안보 교사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두 번째 쓴소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외부에서 저렇게 계속 쓴소리를 해도 네. 안 변한다. 네. 놔둬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의 대변자인지 아니면 이게 북한의 대변자인지 네. 모른다. 이런 비판을 좀 자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서 어떻게든지 북미 간의 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면 현재 조건을 좀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워낙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화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정인 특보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이 그 특별 보좌관 자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속내를 좀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너무 인권을 앞세우게 되면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유연하게. 이걸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우 박사님, 문정인 특보 저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저런 얘기는 결국 일각에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변화, 레짐 체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마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현재 북한을 끌어내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핵화와 다르게 이제 북한 비핵화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자극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의 존립에 대해서 외부에서 그 정당성을 옳게 보지 않는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과연 북한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서도 보셨듯이 북한을 지금 점점 이러한 비민주적 국가의 정권 체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삼고 그 부분을 통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북한이 핵에 우리가 무서운 이유가 보면 이게 독재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집권자 1인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어떤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렇죠.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 이걸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바로 북한 체제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체제가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문제는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기를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북한 측으로 봐서는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근데 그 고마운 것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문정인 특보 이야기가 북한 인권 문제는 정말 우리로 봐서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사실. 유일한 무기다. 근데 그 무기를 우리가 벗어버리겠다? 저는 이게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쓴소리를 하나 했는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북, 핵시설, 핵물질 등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정인 특보 이 얘기 우리가 좀 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런 얘기를 했죠. 북한은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진 핵시설과 핵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김우식 교수, 저 검증 가능하게 폐기한다는 거 핵시설을, 핵물질을요. 저게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너희들이 뭔가 대화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나오려면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문정인 특보가 말한 발언을 보면 네. 미국에도 상당히 쓴소리를 한 것 같지만 네. 북한에도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시설과 핵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한다면 이미 북미 간의 니고시에이션, 협상이 시작이 돼서 네. 상당 부분 진전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첫 게 입구로 생각하는 게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 정도하고 IAEA 사찰단에 들어가서 네. 핵 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지금 문정인 특보가 말하는 핵시설과 핵물질의 검증 가능한 폐기는 그 이후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조금 생뚱맞긴 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불러다 앉히고 김정은을 불러다 앉혀서 비핵화를 위한 북핵의 의미 있는 협상이 시작되려면 네. 이야기는 한참 지나간 뒤의 이야기고 네. 김정은은 당장 비핵화의 원칙에 동의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입구로서 최소한 모라토리엄 선언과 핵물질 핵시설 동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네. 그 뒤에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영변에 있는 핵시설, 그다음에 뭐 길주 풍계리에 있는 거, 동창에 있는 거 다 폐기할 수 있는 정도면 사실상 네. 북핵 문제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나 가능한 네.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교수님이 이야기한 맥락은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도 좀 나도 이런 쓴소리 할 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그 단계별을 로드맵을 소개했다기보다는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북한을 향해서 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반응을 좀 얻고자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우리 정부의 이 복잡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또 쏟아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 한번 더 들어보시죠. I think it is time for maximum prudence. Okay? Maximum pressure is important, but maximum prudence is very, very important for us because now it's like walking on ice. 이 문 특보가요, 이렇게
하하 웃기는 하지만 저 네. 웃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네. 평양을 가는 우리 네. 특사단의 신경이기도 하고 네. 그를 보내는 또 대통령의 신경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최대한의 압박이 아니라 최대한의 신중, 네. 여우의 어떻게 보면 교활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그런 군주론에서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정인 특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부탁을 좀 낮춰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네. 북한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이 핵시설과 물질을 폐기한다는 얘기를 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문정인 특보는 이렇게 저런 어떤 당위론과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이 대북 특사단으로서는 예. 미국도 설득을 해야 되고 북한도 설득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지금 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예. 뭐 물론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기대가 크다 보면 오히려 그 특사단 활동 이후에 약간의 그 후폭풍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정혁 박사. 근데 문정인 특보가 얘기했던 최대의 신중,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NSC 선임보좌관이 저희 뉴스뱅크와 통화해서 밝힌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대 신중 정책은 대북 최대 압박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북한과 대화에 나설 듯하지만 평양은 대북 압박을 견디지 못할 때까지 비핵화가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이클 그린 얘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최대 신중 정책이라는 게 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예. 아마 미국에서는 이것을 현재의 압박 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압박이 계속되어야지만 네. 정권 유지냐 비핵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설득을 통해서 비핵화로 나설 것이라고는 기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 박사님 보실 때는 이번 특사단이 어느 정도의 선물꾸러미 내지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문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이 핵시설 물질의 폐기, 동결 등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아마 그러한 것이 나오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상상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네. 아마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비핵화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좀 자연스럽게 끌려 나오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고민도 있고 미국의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한 주가 우리 한반도 정세에 또 최대 기회이자 또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일 것 같습니다. 우정혁 박사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뱅크 두 번째 코너 정가 말말말 시작합니다.